그래서 제가 오늘 이 평화가 왜 필요하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외국 나가셨을 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어우, 코리아 위험 느끼지 않았어요? 안전해요? 저 사실 이런 질문 꽤 많이 받거든요. 뭐 미사일, 전쟁, 빰!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외부에서 보기엔 비정상적으로 불안한데 수십 년간 지금처럼 살아온 당사자인 우리들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더 괜찮은 세상, 남북이 평화롭게 함께 번영하고 통일되는 세상 꿈꿔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좀 되묻고 싶어요. 남북 분단 상태 지금은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남북 관계가 이 분단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 발생하는 경쟁 문제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 미국의 그 S&P라는 경제 신용 평가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매년 방문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어요. 바로 통일부입니다. 통일부? 왜일까요? 이 남북 안정도 이 평가를 해야 이 정확한 한반도 경제 신용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남북 관계가 불안할 때는 우리나라 신용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외국 투자자의 관심도 당연히 저조해지겠죠. 여기서 손해보는 경제 비용료 천문학적입니다. 근데 최근처럼 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 신용도도 올라가고 투자 관심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가요 4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주변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만약 국방비, 그 남북 대치에 따른 온갖 비용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비용을 경제 개발에 투입한다. 와우, 이거 남는 이익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수출 국가 3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상상해 가세요? 베트남이에요.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베트남이 3위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베트남 주재 한국 기업에 우리가 수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북한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국내 기업들의 북한 시장 진출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늘 테고 북한의 경제도 활성화되면 이거야말로 윈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우리와 말이 통하는 이 고급 인력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죠. 또 남한에는 부족한데 북한에는 풍부한 게 있잖아요. 뭐죠? 광물 자원. 잠재 가치를요 3,200조 원에서 일경 1,700조 원까지로 추정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남북협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면요 취업시장, 창업시장 당연히 드러납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그것도 단점을 최소화시킨 장점만을 적용한 경제개발 계획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일자리 무궁무진한 거죠. 대동강의 기적을 우리는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또 한 번의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남북의 평화와 번영, 더 나아가 통일인 것이죠. 경제 공간, 생활 공간도요 당연히 확대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상으로는 이게 반도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섬이에요. 섬도 이런 섬이 없어요. 육로는 물론이거니와 이 바다로도 함부로 이 북쪽을 향해 갈 수 없고요. 비행기로도 이 북쪽 상공을 가로지르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와, 이 열차로 너무나 쉽게 대륙을 누빌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유럽연합 회원국 인구 중 20에서 64세의 그 3.8%가
다른 회원국에서 취업해서 거주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자유와 기상 같은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쾌감만 준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제 생활 영역이 확대돼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작년 말부터 조사에 착수한 그 철도 연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이 민간인이 이용할 수준으로까지 확대만 된다면, 와, 야, 정말 이 대륙 횡단 여행을 꿈꿔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그 일본이 왜 그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는 거, 이거는요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만큼 한반도는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아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 되겠죠.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맙시다. 우리의 앞세대들이 살았던 시대는 신분제, 식민지, 절대 빈곤, 억압된 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세대들은 그런 시대를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는요 신분제 없는 사회에 살고 있죠. 식민지 아닌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죠.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역사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북 분단은요 정전 상태이고요. 이건 전쟁의 위험 요소를 늘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반도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 현재 상태가 결코 객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